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지원하였고 최종 합격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에 지원하였고 성균관대학교의 논술우수 전형과 성균인재 전형으로 중복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를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논술 전형에 지원하였고요. 고려대학교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지원한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에 지원하였고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에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정시는 수능 당일의 결과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고 또 주위에서 평소에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다가도 수능을 평소보다 못 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항상 수시 지원을 하여 합격하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현역 때는 인문학도가 되고 싶어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를 진학하였는데 학교를 재학하던 도중에 인문학 쪽보다는 경영, 경제 관련 학과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한 다음에 반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는 방법은 넓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시만이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수시로도 갈 수 있다면 수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떤 전형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학교들을 2개씩 짝지어서 높은 대학교 낮은과, 낮은 대학교 높은과로 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원하는 학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낮은 대학이라도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부담도 있기에 안정권의 높은 대학교, 낮은 과도 지원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꾀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고려대학교는 미디어학부, 연세대학교는 신학과, 한양대학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렇게 짰습니다. 또한 저는 고등학교 입학부터 언론인을 꿈꿔왔기에 신문방송 계열로 학과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낮출 경우에는 학점이 좋아야 복수 전공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평소 모의고사 성적에 비추어 정시로도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대학은 지원하지 않았고 즉 상향 지원하였습니다. 학과는 제가 평소에 수학을 좋아하고 공부해보니 경영이나 경제 쪽이 저에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모두 경영이나 경제학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이과들이 성적 커트라인이 높아 합격 확률이 조금 낮아 다른 과로 바꿀까도 고민해보았지만 흥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성적에만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정시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어 모두 소신 지원하였습니다. 수시를 지원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3월부터 본 모의고사 점수들과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등급을 비교해서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 2개, 그리고 저의 평균적인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교 2개, 가장 못 봤던 성적을 받은 모의고사가 갈 수 있는 대학교 2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과를 지원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가장 좋아했고 의료 분야에 관련하여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화학과나 의과학 쪽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였는데요. 제가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 끝까지 열심히 한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논술 준비를 한 적이 없었지만 수능이 끝난 후에 놀지 않고 논술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보고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모범 답안을 따라 써보며 가장 최적화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수시보다는 정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 굉장히 들뜬 상태인데요. 올해 논술고사가 약간 생각보다 조금 변별력이 없었던 덕택에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 중에서 수리 문제의 경우에는 싱스먼 선생님이 제공해 주시는 강의로 공부를 하였고요. 학교에서 제공했었던 모의 논술의 고사의 해제를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수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였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논술에 대해서 간단히 써보는 연습을 해보았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논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지 않았어도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많이 소홀히 하는 시기를 많이 가지기 나름이지만
조금 더 참고 끝까지 강의를 들어가며 논술을 써보았던 것이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3단계 복습법으로 교과서와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외워버리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끝나고 5분 복습, 둘째는 야자 시간에 노트 정리를 따로 하면서 2단계 복습을 합니다. 이때는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과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노트에 따로 정리합니다. 3단계는 주말에 일주일간 배운 부분 교과서 정독과 노트 정리한 것을 외우도록 공책에 베껴 적어 봅니다. 이런 공부를 매주 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봐줍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 범위의 내용을 모두 외울 수 있고 그러면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1 때는 교내 동아리 활동 및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고2 때는 교대를 준비하면서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었고 멘토링 및 스터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교내 경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을 많이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겨울에 5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수능을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는 하루에 최소 4시간씩 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손으로 적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고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연습장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에는 수학을 2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14시간 이상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낮잠 포함해서 5시간 30분 정도 자면서 늘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국어는 개념만 정리된 강의를 완강하며 기초를 다졌고 수학은 제가 2학년 때 미통기 진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수원, 수해와 미통기, 수접을 병행하며 수학 진도를 끝냈고 사탐은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했는데요. 두 과목 모두 개념 강의를 완강하며 수능 기초를 다졌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을 개념 강의를 듣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떨리고 고3이란 압박감이 이 시기에 오는데 여기저기서 무슨 공부법 등등 여러 가지 소리보다 자신이 하던 공부법대로 쭉 하는 것이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3 때는 재수생이 들어오면서 성적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말을 듣고 국영수를 탄탄히 다져서 등급을 유지하자는 마음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국어는 약한 문학 파트를 보완하기 위해 인강을 끊었고 수학은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신승본 선생님 인강을 활용하여 고쟁이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영어는 연계 교재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연계 교재가 출간되자마자 빠르게 풀었고 어휘력을 쌓기 위해 단어를 많이 외웠습니다. 후회되는 게 있다면 탐구 공부를 3월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이 제게 맞을지 고민하다가 2월 겨울 보충 때 배우면서 결정하자는 생각에 늦게 시작하고 말았는데요. 후배 여러분께 조언 하나만 하자면 겨울방학 때 탐구 한 과목은 개념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 준비, 수행평가 등등 시간이 빠듯해서 국영수 공부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능의 경우에는 사탐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회탐구 과목 2과목을 정해서 먼저 전체 개념을 겨울방학에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풀이와 더불어서 개념을 마지막으로 충분히 다진다는 생각에 문법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영어 과목은 먼저 기출 3개년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EBS 교재를 꾸준히 풀어나갔습니다.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신승범 선생님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기출문제집을 사서 꾸준히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셨던 과목별 밸런스를 위해서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전부터 개강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습을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주로 수학과 탐구의 시간을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시간을 짤 때에는 시험 시간이 100분이었기 때문에 90분에서 100분씩 시간을 배치하여 공부를 하고 쉬었습니다. 국어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비문학과 문학, 화작문을 파트별로 나눠서 하루에 하나씩 기출문제를 풀었고 영어는 겨울방학 시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단어나 문법을 정리하거나 구문 연습을 했습니다. 탐구 영역은 노트를 사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교과를 쌓겠다고 공부가 뒷전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최고의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너무 상향 지원을 하거나 너무 하향 지원을 하는 경우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너무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 바로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다고 너무 하향 지원을 하는 경우 수능을 잘 봐도 일명 수시 납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상향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 후에 면접을 보거나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은 수능 성적에 따라 자신의 수시 지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형도 많기 때문에 약간 딱 확정지어서 말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한데요. 딱 하나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에는 아무리 스펙이 많다고 한들 특별한 그런 특목고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내신이 부족하면 약간 합격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교의 경우에는 아무리 화려한 대회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성실함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9월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분위기가 들뜨고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또는 논술 전형의 경우 최저만 딱 맞추겠다며 몇몇 과목을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을 운에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은 최저를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시를 성공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수시 원서를 쓴 사실을 잊고 수능을 잘 봐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간 친구들이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